네, 잔명거지 오늘 처음으로 문을 열 코너는요. 학과부터 또 취업 지원까지 매력 넘치는 대학을 소개해드리는 캠퍼스 탐방기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또 어떤 대학의 매력에 빠져들게 될지 궁금한데요. 자, 오늘 이 궁금증을 해결해주기 위해서 나와주신 분이 계시죠? 그렇습니다. 대학 정보의 달인 채널진의 문병순 본부장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제 올 한 해도 정말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를 보내면서 네. 우리 문병수 본부장님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어떤 게 있었을까요? 예, 아무래도 이 두 분을 뵌 것 같습니다. 두 분 뵈니까, 예, 저 잔명거진 처음에 이제 의뢰가 왔을 때, 네. 그래도 흔쾌하게 한번 해보겠다. 그 결심한 거, 그게 가장 네. 잘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 또 이렇게 또 방송에 적합한 멘트를 해주셔서 감사드리네요. 아, 뭐 농담처럼 말했지만 저희도 지금 문병수 본부장님을 만나서 다양한 학교를 소개함에 있어서 굉장히 뿌듯함을 느끼고 있거든요. 올해는 물론이고 내년에도 쭉 저희에게 도움 말씀 주실 거죠? 예, 도움이 된다면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또 어떤 대학을 알아볼지 이제 알려주실까요? 예, 오늘 알아볼 대학은 제가 직접 설명을 드린 것보다 먼저 영상으로 한번 힌트를 얻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학의 수장이신 총장 인터뷰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복대학교는 단순하게 학문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실용학문을 사회에 적용시키는 방법까지도 교육을 시키는 창의적 산학협력 특성화 대학입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명문은 단순하게 많은 공부를 한다고 명문이 아니라 졸업한 학생들이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그 사회에서 리더로 발전할 수 있을 때 진정한 명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산학협력 특성화 대학으로서 발전할 것을 약속합니다. 네, 만나보신 것처럼 오늘 알아볼 대학이 바로 경복대학교입니다. 총장님이 시작부터 등장하셔서 굉장히 남다르지 않나 생각되는데요. 네. 좀 더 구체적이고 전반적인 정보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예, 경복대학교는 창조와 봉사라는 그 키워드를 갖고 1991년에 개교한 대학입니다. 경복대학교의 대학 운영 방식은 크게 두 가지 특징을 잡아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현장 밀착형 교육을 시행한다는 것을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대학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공인 전문 인력을 좀 현장형 인력을 키운다는 그런 교육 비전을 갖고 있고요. 두 번째 특징으로는 특성화 캠퍼스에 따른 2개의 캠퍼스를 별도로 운영한다는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네, 앞서서 총장님도 이제 말씀 중에 언급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특성화 캠퍼스를 운영하고 있는지도 소개해 주실까요? 네. 예, 2개의 캠퍼스를 운영하는데요. 네. 처음에 이제 포천 캠퍼스가 있습니다. 간호보건 분야를 특성화를 시킨 포천 캠퍼스를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남양주 캠퍼스가 있습니다. 남양주에는 복지 예술 분야를 특화시킨 그런 학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27개 학과에 6천여 명이라는 큰 규모의 이제 대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분야별로 특성화 캠퍼스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 어떻게 보면 참 전문 대학으로서 경쟁력이 막강하다고 할 수가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런 경쟁력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올해 초 경기 북부 지역에서 유일하게 전문대학 기관교육 평가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번 인증으로 이제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캠퍼스 특성화를 훨씬 더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왜냐하면은 제가 이 자리를 통해서 몇 번 소개해드린 것처럼 전문대학 기관평가 인증을 받으면 정부에서 지원 사업을 해줄 때 이것들 굉장히 이제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정부 인증 사업에서 훨씬 더 유리한 고지에 이렇게 올라 있다고 볼 수 있겠고, 그 밖에도 유아교육과 같은 경우는 교원 양성 기관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인 A등급을 받기도 했고, 네. 간호과는 간호교육 인증대학에서 또 인증을 받아서 뭐 대학 차원이나 각 학과 차원이나 알찬 경쟁력을 갖고 있는 그런 대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경복대학교 정말 다양한 매력만큼이나 다양한 수식어도 가지고 있는 대학인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은 이 캠퍼스별로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도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캠퍼스별 특징을 잠깐 살펴보면 네. 그 복지와 예술 분야를 특화시킨 남양주 캠퍼스에서 조금 더 특별한 학과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바로 취업 보장형 학과를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취업 보장이란 말이 사실은 조금 위험한 말일 수도 있는데 네. 이런 표현은 처음 들어봐요. 맞습니다. 예. 그게 핵심적인 것은 산학협력을 그만큼 이제 치중을 하겠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취업 보장형 학과를 운영을 하는 것은 산학협력을 치중을 해서 취업 100%를 보장을 한다는 건데 아직 근데 졸업생은 없습니다. 이게 운영이 된 지 몇 년 되지는 않았는데 근데 그 전반적으로 교육계에서 봤을 때 충분한 역량을 갖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총 7개의 취업 보장형 학과 중에서 특히 2개는 특정 브랜드와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과 이름 자체가 준호 헤어 디자인과 그리고 약손 명가 미용과라고 이 기존의 귀한 기업입니다. 기업이 같이 학과를 운영을 하면서 각각 그 출신자들은 해당 기업에 취업하는 시스템을 갖춰놓고 있죠. 그렇군요. 네. 이 기업들이 대학교를 운영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튼 특성화 캠퍼스를 통해서 해당 기업으로까지 취업이 이어진다라는 점 때문에 취업 보장이 된다라는 점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 취업 보장형 학과 교육 시스템도 좀 남달라야 될 것 같아요. 네, 구체적으로 그 준호 헤어 디자인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과는 이제 기업이 운영하는 그런 방식에 맞춰서 이론적인 수업보다는 실무적인, 실기적인 수업들이 훨씬 많고, 헤어 디자인과니까는 과 자체가 물론 그렇습니다만은 이 준호라는 이 대형 기업 브랜드에서 운영하는 그 나름의 방식이 또 있는데 이것들이 학과에 다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헤어를 하는 컷, 펌, 염색 뭐 다양한 부분들을 전부 다 학과에서 교수들이 이제 추진하는 그런 교육 방식과 이런 그 기업들이 운영하는 방식을 같이 섞어서 특이한 걸로는 뭐 모델 100 케이스라는 그런 이 준호 헤어에서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같이 운영을 한다는 그런 점도 꼽을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과정들을 보니까 다양한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마지막에 말씀을 해주셨던 모델 100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건지 사실 감이 안 예. 오거든요. 네, 이거는 그 준호회에서 그 기업 자체에서 특화시킨 프로그램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100명의 모델들을 실제적인 실습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보통 마네킹에서 이렇게 그 인조 가발 뭐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데 사람을 두고 이제 실제적으로 하는 거 그런 이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철저히 실무를 기반으로 운영한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도 까다로운 실무 테스트를 통과를 해야 학점을 딸 수 있기 때문에 2년 교과 과정을 마치면은 졸업생들한테는 이 학교에서 졸업증도 주고 국가 미용사 면허증도 주고 추가로 준호 헤어 아카데미에서 컷 코스와 살롱워크 디플로마 자격, 그러니까 준호 헤어에서 인정하는 그런 자격증도 같이 받기 때문에 취업하는 데 대단히 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대학교에서 그야말로 또 취업을 위한 실습을 미리미리 진행을 하고 있는 셈이네요. 아무튼 준호 헤어로 바로 또 입사가 될 수 있다라는 점 학생들에게 큰 메리트가 될 것 같고요. 또 기업 입장에서도 좋은 인재들을 우선 선발할 수 있으니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겠네요. 맞습니다. 이런 네. 시스템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거의 처음 시도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기업에서도 학과를 운영하면서 큰 애착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학금도 많이 내놓고 그래서 올 시즌 같은 경우는 장학금으로 8천여만 원을 이제 지급할 계획이라고 볼 정도로 기업에서도 큰 애정을 갖고 학과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준호헤어 외에 취업 보장형 학과 또 어떤 학과들이 있을까요? 네, 5개가 더 있는데 네. 친환경 건축과 그리고 공간 디자인과 IT 보안과 컴퓨터 정보과의 2가지 전공이 있는데 이 부분들이 전부 다 취업 보장형 학과로 운영이 됩니다. 근데 이런 모든 학과들이 이제 산업 협력을 통해서 준호 헤어처럼 해당 기업들을 긴밀하게 밀착을 해가지고 바로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정비 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취업 100%를 보장하는 학과 정말 말만 들어도 든든한 네. 생각이 드는 그런 학과들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자,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국내 대학 중에는 최초라고 보여지는데요. 맞습니다. 최초입니다. 그래서 그 전문 대학들에 많은 귀감이 되고 있고 이것들을 시스템을 한번 배워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많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최초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는 또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군요. 알겠습니다. 자, 남양주 캠퍼스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또 포천 캠퍼스에 어떤 매력들이 있을까요? 예, 포천 캠퍼스는 간호랑 보건 분야를 특화시킨 캠퍼스입니다. 네. 간호학과 자체가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학사학위 4년제 학사학위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네. 그 외에도 치위생과, 작업치료과, 임상병리과, 물리치료과 등등 실무 능력이 뛰어난 그런 간호보건 인재들을 키우고 있는 특성화 캠퍼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실제로 저희가 캠퍼스 탐방기를 통해서 많은 대학들을 보면은 이 보건 분야는 정말 취업률이 높은 학과들이 많잖아요. 이런 것들까지 운영을 해서 캠퍼스를 아무래도 운영하고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맞습니다. 그런 시너지들이 일어날 수 있게 이렇게 하고 간호보건 쪽은 말씀드린 것처럼 면허증을 취득을 해야 돼요. 근데 면허증이라는 게 공부를 대단히 많이 해야 되는데 공부하는 분위기가 좀 필요하겠죠. 캠퍼스 전체에. 그래서 모든 학생들이 면허증을 지금 취득하려고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학습하는 분위기가 좀 뛰어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경북대학교의 가장 큰 매력인 이 특성화 캠퍼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네. 자, 이 모든 것들이 아무래도 산학 협력이 잘 이루어졌기 때문에 잘 운영이 되고 있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산학 그런 협력을 통해서 취업에 관한 좋은 자리를 마련을 해주고 또 두 번째 이제 경북대학교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가 전체 학과에서 현장 실습
및 졸업 인증제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장 실습이라는 게 사실은 뭐 공업계에서 많이 이루어지는 거긴 한데 뭐 인문계, 뭐 경영계, 뭐 많은 분야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경북대학교는 모든 학과가 이제 현장 실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2009년부터 8천여 개 직무 분석을 통해 가지고 이 학과는 이런 직무 쪽으로 나갈 수 있으니까는 이런 회사에서 현장 실습을 해야 되겠다는 시스템을 학교에서 다 갖춰놨습니다. 그래서 졸업을 위해서는 모든 학과가 최소 320시간에서 또 공업계 쪽으로 넘어오면 1080시간까지 충분한 현장 실습을 받아야지 졸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쉽지 않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어려운 좀 과정을 통해서 이 과정을 통하는 것 자체가 자격증이 거기 들어가고 어떤 현장에서 문제가 일어났을 때 문제 해결 능력도 배우게 되고 직업인으로서 어떤 인성적인 부분까지도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경북대학교 졸업생들은 어느 정도 사회에서 그래도 이런 험난한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좀 믿을만하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죠. 네. 그렇군요. 아무튼 뭐 요즘 산학 협력이 빠진 대학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가 됐는데 과연 경북대학교의 산학 협력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좀 더 자세한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조금 더 큰 그림으로 한번 네. 살펴보면 산학협력 쪽은 서울시 노원구청이나 성북구청을 포함한 뭐 9개 구청, 공기관입니다. 그런 구청과 지하철 공사를 포함한 정부 산하 공기업 등 국내 2천여 기업과 지금 산학협력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는 현장 밀착형 교육 산업 일환으로 그 중소기업청에서 지원을 받아서 경기 동북부 유일의 창업보육센터도 지금 설립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거기다가 국제 공인 시험을 학교에서 치른다라는 이야기도 있던데요.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네, 그 산학협력의 좋은 사례라고 볼 수 있겠는데 산학협력을 하면 뭐가 좋은가에 관한 그런 구체적인 실례를 한번 살펴볼게요. 네. 최근에 경북대는 그 클레드라는 컴퓨터 언어 그 국제 공인 시험이 있습니다. 이것을 학교 내에서 처음으로 치렀습니다. 그러니까 다국적 기업인 NI라고 하는 회사에서 전 세계적으로 주관하는 클레드라는 그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 시험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것을 학교가 산학협력을 통해서 그 회사랑 산학협력을 통해서 관계를 좋게 만든 다음에 그걸 기반으로 이 국제 통용되는 시험을 학교 내에서 시험을 치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을 통과를 하면 인베디드 그 기술 산업 분야에서 취업을 할 때 대단히 큰 유리한 점을 갖게 되는데 그 컴퓨터 정보과 학생들은 맨날 자기가 공부하던 그 강의실에서 실습실에서 시험을 치르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굉장히 익숙한 공간에서 시험을 치르기 때문에 그 자기가 맨날 다루던 시스템에서 시험을 치르기 때문에 훨씬 안정적으로 시험을 잘 치렀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네, 뭐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편의가 제공된다고 할 수가 있겠네요.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산학협력이라고 하면요, 민간 기업과의 협력을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네. 이야기 듣다 보니까 이제 공공기관들과의 협력이 좀 줄을 이루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들이 가능하게 된 거죠? 맞습니다. 그런 공공기관에서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정부에서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그래도 네. 사기업과를 또 조금 다 다르게 교육 역량을 정부로부터 그리고 그 국가 공인기관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네. 그런 사례를 한번 또 살펴보면은 최근에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서울형 신시장 모델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통시장을 개선해서 이제 현대화를 시키겠다는 그런 사업인데 최근에 도봉구가 이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그 파트너로 경북대학교를 이제 지정을 했습니다. 네. 50억 정도가 이제 지원이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물론 다른 행정적인 부분들은 그런 그 구청에서 직접 운영을 하겠지만 경북대학교는 그 전체적인 디자인 건축이나 일반적인 그 디스플레이 디자인까지 다 포함한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이 전통시장의 디자인을 모든 것들을 바꿔서 현대화를 하는데 그런 파트너로 선정이 되면서 물론 그 교수들이 이제 위주로 참여를 해가지고 프로젝트를 진행하겠지만 그 교수님들한테 배우고 있는 또 학생들이 많을 텐데요. 그 학생들이 모두 다 이제 현장에 투입이 되면서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되는 그런 이제 산학협력의 좋은 모델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공공기관과의 아주 유대 관계를 끈끈하게 하면서 뭔가 남다른 산학협력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그 밖에도 우리 학생들이 이 학교에 오길 정말 잘했다 싶은 네. 그런 매력들이 있을 것 같아요. 남다른 매력들 계속해서 소개해 주실까요? 네, 그 해외 쪽 글로벌 쪽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경북대학교는 또 그 무료 해외 연수를 제공하는 걸로 유명한 학교 중 무료로요? 하나인데 맞습니다. 아. 그래서 한 매년 240여 명 정도가 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에 가서 영어를 배우는 건데 그 시스템 자체를 모든 그 체제비 같은 것들 학교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예. 그래서 그 해외 경험도 하고 영어에 관해서는 깊게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자기가 필요하다는 것, 현장에서 부딪혀 보면은 내가 영어가 필요하다는 걸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면서 자기가 이제 이후에 그 영어
그러니까 글로벌적인 그 마인드를 키워야 되겠다는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이 외에도 그 정부 지원 사업으로 글로벌 인턴십 프로그램에 선정이 된 경북대학교는 해마다 10여 명을 미국 등지에 그렇게 보내면서 글로벌 역량을 계속 키워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제가 듣기로는 전문대학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최신 시설의 기숙사를 갖추고 있다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네. 그 포천 캠퍼스에 최근에 그 개관을 했는데 학생 200여 명이 여기서 이제 그 생활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기가 간호보건 특성화 캠퍼스라서 공부할 분량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왔다 갔다 이제 통학을 하는 시간도 아까울 정도로 근 학생들이 많아서 그래서 기숙사를 여기다 세웠습니다. 그래서 한 200여 명이 여기서 숙식을 하면서 열심히 공부에 매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지금 조성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저희 학교 다닐 때 사실 기숙사 신청하려고 해도 뭐 거리가 멀리 살아야 되고 또 학교 성적도 그쵸. 어느 정도 돼야 되고 뭔가 자격 요건이 굉장히 까다로웠거든요. 있어도 아무래도 많은 학생들에게 혜택이 안 돌아가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네, 최대한 그래도 많은 그 자격을 풀어서 여러 학생들이 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려고 하는데 네. 기숙사는 그 간호사나 뭐 물리치료사 아까 말씀대로 보건 쪽 계통의 학생들을 우선으로 하고 또 원거리 통학생을 우선으로 합니다. 멀리 사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했을 때는 그 성적은 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행이네요. 보건 계열이랑 원거리 그 기준으로 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런 그 기숙사 같은 경우에서도 생활 편의 시설이기도 하지만 그 학습을 지원하는 시설이거든요. 네. 그것처럼 기업의 그 업무 환경과 비슷한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교육 환경 개선에도 경북대는 많은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자면 어떤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을까요? 네, 몇 가지가 있는데 우리나라 최초로 스마트 이보드라고 해서 이 시스템을 강의실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100인치가 넘는 디스플레이 장치를 그 칠판처럼 사용을 하고 그러면 컴퓨터에서 전송하는 각종 이제 데이터들을 화면으로 바로 띄우고 거기서 이제 그 보통 어떤 그 제품이라서 좀 그렇지만 하여튼 그 바로 위에다가 지필을 할 수 있는 필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 거죠. 그거를 판서 시스템을 완전히 그 디스플레이 장치를 100인치 넘는 그 큰 대형 디스플레이 장치를 달아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어서 이게 또 화제가 됐었고요. 그 외에도 뭐 각종 시뮬레이션 센터나 그 병원 같은 실습 환경을 가진 센터 그리고 항공 실습실 등 그런 것들이 대규모 이제 교육 투자가 필요한 부분들을 잘 갖추고 있는 것으로 또 정평이 높습니다. 와, 정말 지금까지 많은 이야기들을 네. 들었지만 특히 이 시설 면에 있어서는 뭐 하나 흠잡을 데가 없는 그런 그러게요. 학교인 것 같습니다. 정말 학생들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준비했다, 최신 시설을 갖췄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자, 그렇다면은 또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네. 장학금 혜택은 어느 정도나 될지 중요하죠. 이것도 알려주셔야겠어요. 맞습니다. 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많은 지금 대학들이 반값 등록금이라는 그 사회적 이슈가 떠오르면서 그 등록금을 올리는 게 상당히 부담스러워졌어요. 그래서 많은 학교들이 인하를 하거나 동결을 하고 있는 게 몇 년째 이어지고 있어서 장학금을 올린다는 게 쉽지는 않은데요. 네. 근데 그 경북대학교 같은 경우는 원래 13.5%의 높은 장학금 지급률을 갖고 있다가 네. 올해는 3%를 더 올렸습니다. 더 올렸어요, 이 네, 어려운 상황에. 맞습니다. 네. 16.5%라는 그런 높은 수치를 장학금 지급을 하고 있어서 이 수치는 뭐 전국 뭐 4년제 대학 전부 포함해가지고 최고 수준의 그런 그 장학금 지급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사회 문제를 함께 인식을 하면서 또 함께 성장해 나가는 그런 학교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경북대학교의 그 수직 중 하나가 또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대학이라고 볼 수 예. 있는데 장학금 지원 같은 경우에는 교육 지원을 통해서 학생들을 부모님들을 좀 케어를 해주는 면이라고 한다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대학이라는 것도 역시 또 구체적인 팩트가 있습니다. 최근에 정부로부터 교육 기부기관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교육 기부기관. 맞습니다. 예. 교육 기부하는 그런 컨텐츠를 많이 갖고 있다. 그리고 의지를 많이 갖고 있다. 이걸 인정을 받아서 정부 지원을 해주는 건데요. 그런 구체적인 프로그램으로는 그 교육 기부 기관으로 선정되면서 찾아가는 특강 프로그램이라는 걸 운영합니다. 이게 아무래도 이제 남양준이 포천이니 이런 지역에 있다 보니까는 그 지역민들이 어떤 문화적 혜택을 누리거나 좋은 이제 교육 컨텐츠를 누리기가 상당히 힘이 든데 네. 근데 네. 여기 교수님들이 있기 때문에 그 학식이 높은 분들이 여기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지역민들을 위해서 어떤 자기 전공 분야를 살려서 특강을 하는 거예요. 특강을 열면은 굉장히 그 많은 분들이 지역민들이 오셔서 그 특강을 수강을 한다고 하십니다. 이런 식으로 교육 기부들을 좀 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대학, 참 바람직한 대학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요. 경북대학교의 다양한 장점과 매력에 대해서 알아봤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취업률 상위 학과에 대한 소개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떤 학과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예, 오늘은 그 학과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는 방식에서 조금 벗어나서 네. 어떤 세 개 군을 통해서 이렇게 학과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한 분야를 이제 살펴볼 텐데 첫 번째 분야는 간호보건 분야입니다. 네. 간호보건 분야에서 간호과는 67.5%, 작업치료과는 68.3%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간호과 같은 경우에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4년제 학과로 개편이 됐습니다. 학사학위를 받을 수 있고요. 최근에 또 일본의 대형 그 병원 기업과 의료 그룹과 이제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2013년부터 교육 프로그램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으로 취업할 수 있는 길까지 또 열어놨습니다. 네. 작업치료과는 교통사고, 산업재해 등 또 특정한 작업 중에 일어난 장애를 치료하는 학문을 배웁니다. 간호보건 분야에서는 뭐 전통의 취업 강자이기 때문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두 번째 분야는 어떤 분야가 또 취업이 잘 될까요? 네, 두 번째는 유아교육 분야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예. 유아교육 분야 아시다시피 취업이 굉장히 잘 되죠. 영유아 보육과가 76.5%, 유아교육과가 78.6%를 기록을 했습니다. 최근에 모 신문사가 이제 기존 데이터들을 재가공한 거를 제가 봤더니 헤드라인이 좀 강렬하더라고요. 취업을 원하는 전문대 지원하는 여학생들은 유아교육과를 지원하라. 이렇게 헤드가 이렇게 붙어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아교육 분야에서는 여학생들한테 특히 취업이 잘 되는 분야로 강점이 높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 분야는 어떤 분야예요? 마지막 분야는 경영 분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유통경영 전공이 66.7%의 취업률을 보였습니다. 유통경영 전공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유통에 관한 경영 방법을 배우는 건데 네. 우리나라에서 수도권이라면 이제 어디서든 대형 마트를 쉽게 볼 수 있죠. 그렇죠. 마트 안에서는 들어가는 물품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대형 마트는 현대 유통경영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천병입니다. 근데 이것처럼 대형 마트가 여전히 계속 상승세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전망이 밝은 분야가 또 유통경영 분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망이 밝은 분야를 또 학과를 운영하고 있는 만큼 취업률이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자, 마지막으로 이 경북대학교에 대해서 강하게 어필을 해주신다면 어떤 점들을 또 꼽을 수가 있을까요? 경북대학교는 그 현장 중심 교육을 지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국내 최대 규모 2,000여 개 산업체와 협약을 맺고 전체 학과가 필수적으로 현장 실습을 해야 됩니다. 전문대학의 경쟁력은 아무래도 산업체의 연결을 통한 상해 협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큰 강점을 갖고 있는 경북대학교에서 현장형 인재로 성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경북대학교에 대해서 오늘 함께 알아봤습니다. 도움 말씀 주신 채널진의 문병수 본부장 너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